안녕하세요. 김공입니다. 오늘은 Y 시리즈 4탄 주제, 왜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 외에 분석 기법의 종류와 대표인물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에서 그 기법들 중에서 적합한 기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기법의 종류와 대표인물입니다. 특정한 뉴스, 정책 이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될 수 있는데 뉴스가 일어나면 경제지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물가, 금리에 대한 경제지표가 변할 수가 있고 그 변화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제표가 변화가 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변화가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주가가 변동되는 것이죠. 즉 뉴스부터 주가 변동까지 이런 흐름을 탈 수가 있는데 그 흐름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경제지표, 그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것을 정보분석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지 소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변화되는 금리, 물가, 경기를 보고 투자하는 탑다운 분석에는 빌 그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바텀업 방식인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가치투자 방식이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되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터틀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전략의 특징이 있는데 정보 분석은 정보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좋으면 돈이 많이 벌고 정보가 나쁘면 돈을 잃는 것이죠.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리고 탑다운 분석은 어떤 경제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또한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능력, 산업별 동향 파악하는 능력, 기업의 전망과 성장성을 체크하는 능력,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같이 개인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결과가 판단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트레이딩은 차트를 분석해서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과거의 상황과 비교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차트가 그려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의 단점과 한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고급 정보가 없고 그리고 그 정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 분석을 통해서 큰 금액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심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의 심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넣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한가 30%라는 말은 예전에는 상한가가 10%라서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즉 어떤 특정 뉴스에서 기업의 성과가 10% 이상으로 변동되면 그냥 플러스 심리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10%의 상한가를 따라잡으면 다음날에도 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한가가 30%입니다. 특정 이슈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30% 이상 변동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물론 그냥 수급적인 효과로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상한가가 났을 때 따라간다면 다음날 떨어질 수도 있는 효과가 있어서 상한가 따라잡기는 최근에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저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탑다운 분석인데 탑다운 분석은 끊임없는 체크가 필요한데 이 끊임없는 체크는 경계지표입니다. 금리, 물가, 경기 등이죠. 이러한 금리, 물가, 경기 등을 끊임없는 체크를 통해서 파악하고 그걸 해석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는 것. 이것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정부 정책 이슈에 취약한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텀업 방식에서는 또한 끊임없는 체크가 필요한데 이것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재무제표, 기업 실적, 비전 등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주가와 가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즉 제가 바라본 가치까지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온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성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나의 기준에서 적합한 기법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분석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고 기술적 분석 또한 심리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바텀업 분석은 노력하면 즉 끊임없이 체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 스스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나의 해석하는 방법이 생길 것이고 그 해석하는 방법을 믿고 큰 금액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투자하자. 탑다운 분석으로는 이제 금리, 물가, 경기를 파악해서 큰 위험을 피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핵심 자산군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그리고 바텀업 분석으로는 좋은 성장성의 기업을 찾고 그 가치와 주가가 수렴할 때까지 근성으로 기다리자. 제가 이전에 ETF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제가 기본 자산군은 ETF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비중은 10% 20% 이내를 하고 즉 바텀업 분석을 통해서는 10% 20% 비중으로 하고 큰 비중은 코어 자산군인 ETF로 구성하자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이 기본적 분석인데요. 이렇게 제가 왜 기본적 분석인 탑다운 분석과 바텀업 분석으로 통해서 투자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전공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지만 제 스타일과 제 성향에 맞는 것은 기본적 분석인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앞으로 투자할 것이고 향후의 영상에는 탑다운, 경기, 물가, 금리를 보는 지표는 어떤 지표가 있고 그걸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바텀업 방식에서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왜 기본적 분석인 탑다운 분석과 바텀업 분석을 선택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각자만의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추구하는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기법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Y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정리한 제가 노트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왜? 라는 질문을 항상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였을 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할까? 그리고 내 성향과 맞는가 등을 계속 생각하는 편인데요. 저의 지금 만난 스승님 같은 부분은 저보다 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에 아주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걸 또 설명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모든 매체에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시대에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신감 많은 사람을 찾는 것 또한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감에 맞는 사람을 찾고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